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8일 오전 11시입니다. 1시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 전에 발표되는 거니까 요게 하나의 표준이 될 듯 합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과거의 예측이 맞은 경우가 많고요. 또 흐름이 일정하게 큰 변동 없이 쭉 이어집니다. 이 여론은, 대선 여론은 덩어리가 크니까 들쑥날쑥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조사 방법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그게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다만 요사이는 직접 묻는 것보다는 ARS가 더 정확할 수도 있다 하는 또 설이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이재명 35%, 윤석열 35%, 안철수 15%, 심상정 4%, 그리고 의견 유보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35, 윤석열 35, 안철수 15, 심상정 4%. 지난주에 비해서 이재명은 플러스 1%포인트, 윤석열은 플러스 2%포인트. 윤석열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안철수는 마이너스 2%포인트. 안철수가 내린 만큼 윤석열이 올랐습니다. 그런 관계가 계속 앞으로 유지될 겁니다. 이 수치만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좀 어렵게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합치면은 정확하게 50%인데요. 50%가 서로 주고받지 이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 이꼴 50% 이게 하나의 공식화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35% 넘는 경우가 갤럽 조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딱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확산 여지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새 확산 여지가 더 높습니다. 즉 안철수 쪽으로 확산할 수가 있고, 또 충청도 그리고 중도 30대로 넓힐 수 있는, 지지를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지지율 확산의 여지가 아주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판이 구조적으로 좀 짜여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마의 40%를 넘기 어렵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40% 이상 얻을 수 없다. 그러면은 윤석열, 안철수 합치면은 크게 이기는 것이고, 합치지 않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뭐 1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그만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이런 구도로서 이제 설을 넘기면은 설 민심이 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1월 25일에서 27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35, 윤석열 35, 안철수 15, 심상정 4, 그 외 인물 1%, 그리고 10%는 의견을 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플러스 1, 윤석열 플러스 2, 안철수 마이너스 2 이렇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이 40%를 웃돌립니다.
안철수는 전 연령대에서의 지지세가 고른 편이고 심상정은 여성과 20대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진보층의 65%가 이재명, 보수층의 65%는 윤석열,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자가 각축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고관심층에서는 이재명 40, 윤석열 41%입니다. 서울에서는 이재명 30, 윤석열 38, 심상정 5, 안철수 17%입니다. 서울에서 윤석열, 안철수를 합치면은 55%나 됩니다. 서울 민심이 확실하게 반민주당, 반이재명입니다. 인천, 경기 이재명 39, 윤석열 30, 심상정 4, 안철수 14입니다. 여기서도 윤석열, 안철수를 합치면은 44로서 이재명을 거의 본거지인 경기도에서도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이재명 35, 윤석열 33, 심상정 2, 안철수 17. 충청도는 흔히 윤석열 후보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선거 막판지로 가면은 윤석열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윤석열의 확장 여지가 있다는 건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충청도에서 확장할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광주, 전라도는 이재명 66, 윤석열 8, 심상정 4, 안철수 11. 그러니까 광주, 전라도에서는 안철수 지지가 윤석열 지지보다 높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14, 윤석열 56, 심상정 1, 안철수 18입니다. 전국에서 안철수 지지가 가장 높은 데가 대구, 경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이 정치 의식이 매우 높은데 막판에 안철수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 18%가 상당 부분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윤석열의 확장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재명 29, 윤석열 41, 심상정 5, 안철수 14. 여기서도 윤석열, 안철수 합치면은 55입니다. 이 연령별로 보면은 18세에서 29세 사이가 이재명 14, 윤석열 31, 심상정 12, 안철수 21입니다. 20대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우세야 합니다. 특히 20대 남자가 더 압도적입니다.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20대 남자를 조사를 하면은 윤석열이 1등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20대 남자가 이번 선거판에서 그야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세, 29세가 확실히 윤석열 지지로 굳어 있지만은 그래도 의견 유보가 21%쯤 됩니다. 30대는 이재명 38, 윤석열 27, 심상정 3, 안철수 17%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직도 의견 유보층이 30대가 꽤 많습니다. 13%입니다. 지금 의견 유보층이 20대, 30대가 많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변수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앞으로 20대, 30대 중도를 공략하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0대는 이재명 46, 윤석열 29, 심상정 1, 안철수 15%,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0대도 이재명 48, 윤석열 34, 심상정 2, 안철수 9, 40대, 50대를 이재명 후보가 차지를 했습니다. 40대만 그런 줄 알았더니 50대도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60대는 이재명 30,
5, 윤석열 44, 심상정 2, 안철수 13%, 70대 이상은 이재명 25, 윤석열 46, 심상정 2, 안철수 14%. 그다음에 이 직업별로 봤을 때 자영업자들이 요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꽤 넘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42%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다음에 윤석열 37, 심상정 2, 안철수 16%. 물론 안철수, 윤석열을 합치면은 53, 이재명 42의 구도인데 그동안에 자영업자들이 가장 극렬한 반민주당 성향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최근에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 노무 서비스, 막 블루칼라라고 보여지는 분들 속에서는 이재명 33, 윤석열이 오히려 높습니다. 38, 심상정 1, 안철수 10. 블루칼라에서는 압도적으로 또 윤석열인데 이 화이트 칼라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재명 42, 윤석열 27, 심상정 5%, 안철수 15%. 전업주보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압도적으로 윤석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30, 윤석열 45, 심상정 3%, 안철수 13%입니다. 학생층은 20대가 많으니까 이재명 14, 윤석열 29, 심상정 8, 안철수 후보가 높습니다. 31%입니다. 그리고 무직, 은퇴자 이런 분들은 이재명 28, 윤석열 38%, 심상정 4, 안철수 10%. 성향별로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약 28% 됩니다.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34%, 내가 진보다 24%, 내가 진보라는 사람이 줄어가지고 보수보다 더 적습니다. 자, 이제 보수 진보는 뻔하고 중도의 이 성향이 앞으로 변수입니다. 중도에서 이재명 35, 윤석열 32, 심상정 3, 안철수 20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32와 더하면 52%가 되는데 이재명 35입니다. 안철수 20%가 빠지면은 그 중에 일부가 이재명 그리고 그 중에 다수가 윤석열로 온다고 봐야 되니까 요 중도를 윤석열 후보가 가져가려면은 역시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 구도는 몇 개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게 기본 구도거든요. 그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가 60이고 정권 유지를 해야 된다가 40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잘한다가 40이고 못한다가 항상 50, 52, 55 이렇게 나옵니다. 요 두 개가 기본 이번 선거판의 기본 구도입니다. 여론조사를 아무리 해도 요 두 개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흔히 임기 말에 대통령 지지율이 40%나 되면은 그 당이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지금 대통령 중에서 임기 말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문재인밖에. 그런데 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불안하냐? 그것은 후보를 잘못 선택한 겁니다. 후보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면 민주당 이미지가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이렇게 되겠는데 그쪽과 좀 비슷한 사람, 그래도 개혁적이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이미지와 맞는 후보가 나타났더라면은 지금 이재명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의 그 인간됨이 날이 갈수록 선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보다는 이재명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말을 자주 바꾼다든지 뭐 눈물을 흘린다든지 형수하고 싸웠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책 선거라기보다는 인간됨을 평가하는 면인데, 여기서 민주당이 잘못된 후보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전라도에 가서 경상도를 욕하고 박정희를 욕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높일 수 있는가를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역 감정을 선동한 후보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처음입니다. 이렇게 또 막말을 해가면서 내가 공장에 갔더니 공장 관리자는 전부 경상도 사람이고 말단 노동자는 전부 전라도 사람이더라. 그게 1960년대, 70년대 그런 공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 이걸 일반화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은 관리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고 노동자는 다 경상도 사람 아니냐.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지금은 좌파와 전라도가 손잡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상도 결속력이 전라도 정도로 되면은, 즉 80 내지 90%의 결속력을 보여주면은 아무리 안동 출신이라고 한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감사합니다.